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한국레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솔루션 아키텍트로 있는 박준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도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 도커라는 단어를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컨테이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컨테이너 인프라 기술에 대한 레드햇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도커라는 기술 자체는 2013년도에 그리고 2014년 3월 달에 오픈소스로 첫 릴리즈가 됐고요. 지금 약 한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깃허브라고 아시죠? 이 깃허브라는 오픈소스 사이트에서 컨테이너라는 이 기술이 지금 현재 20위권 내에 계속 랭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컨트리뷰터만 해도 한 1100명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만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제가 이 레드햇 포럼 2014년도에 레드햇 포럼에서 컨테이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컨테이너가 뭔지 기술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컨테이너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컨테이너에 대한 기술에 레드햇이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여러분께 그 서비스를 드리고자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T 언더 프레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지금 IT 시장은 계속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 IT 시장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서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운영자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개발자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디시전 메이커 레벨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회사에 IT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혹시 프로세스가 매뉴얼적으로 수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환경 자체가 어떤 종속적인 환경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하드웨어나 혹시 소프트웨어에 꼭 꼭 그쪽에 종속되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 레거시 인프라를 계속적으로 상속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가는 고민이고요. 이런 고민을 기업들은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도 자동화해서 돌아가게끔 하고 싶어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자체도 어떤 특정 한 곳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어떤 종속적이 되지 않고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좀 더 그게 주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IT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현대화나 또는 확장성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업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 방향에 맞춰서 하나의 기술 트렌드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컨테이너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컨테이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컨테이너는 운영체제 기술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전통적인 운영체제는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킬 때 운영체제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구동을 시키는, 쉐어드된 라이브러리든 이런 라이브러리를 가져다가 구동시키는 방식이라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프로세스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제 컨테이너라고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운영체제와 컨테이너의 운영 방식은 지금 그림처럼 약간 다르고요. 컨테이너 방식은 프로세스화돼서 운영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고객분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해는 하겠는데
가상화하고 컨테이너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객분들한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가상화는 하드웨어의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컨테이너는 운영체제의 추상화된 개념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상화는 하나의 하드웨어를 여러 개의 하드웨어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컨테이너는 하나의 운영체제를 여러 개의 운영체제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을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가상화와 컨테이너를 좀 더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포레스터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IT 500명 이상의 디시전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디시전 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올해 초에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 컨테이너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이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장점이 많기 때문이겠죠. 기술에 대한 장점이 많다. 그래서 그 기술을 사용했을 때 뭔가 나에게 베니핏이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조사한 결과를 보면 가장 상위에 올라가 있는 게, 격리를 통한 보안성이 향상되는 부분이 가장 기대된다 라는 게 첫 번째 대답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버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게 기대된다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답변이었고, 뭐 그 외에는 뭐 이동성이라던가 어플리케이션 디플로이먼트가 좀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디플로이먼트 플렉서블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뒤로 장점들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성이 향상된다라는 부분하고 서버의 효율성이 확장된다, 이 두 가지를 다시 얘기하자면, 동일한 자원에서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으면서도 보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컨테이너다라고 디시전 메이커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또 다른 조사기관, 테크밸리데이트라는 조사기관에서 이제 383명의 IT 디시전 메이커들하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입니다. 컨테이너가 좀 플렉서블하고 어질리티한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64%의 응답자가 향후 2년 내, 지금 당장 사용을 하고 있거나 조만간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67%의 응답자가 향후 2년 내 프로덕션 단계까지 컨테이너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컨테이너를 사용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온 대답도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들의 장점인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디플로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을 간단하게 최소화해서 가져갈 수 있다. 개발 단계, 테스트 단계, 프로덕션 단계, 그 모든 환경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도입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서 도커에 대한, 컨테이너에 대한 장점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컨테이너가 현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냐? 많은 고객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키워드는 내가 지금 당장 기업에서 서비스를 할 건데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도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 자체는 지금 약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된 기술입니다. 물론 컨테이너라는 기술은 예전에 유닉스나 메인프레임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죠. 10년 넘게 사용됐던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지만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도커만 하더라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2년 반밖에 안 된 그런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이거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이거 성숙된 기술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죠.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컴퓨터월드에 근무하고 있는 매트 웨인버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화 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시작 단계이다, 이미 시작되고 있다, 가속화 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그게 기업을 위한 준비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컨테이너라는 기술 자체는 이미 성숙화 단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쓸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사용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직 그 컨테이너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상화는 지금 이미 시장에서 많이 퍼져 있고 성숙된 기술입니다. 가상화가 처음 도입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화 처음 나왔을 때 트렌드가 가상화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기업에서 가상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얘가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을 모르다 보니까 가상화를 쉽게 도입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상화의 기능들, 가상화의 장점들이 부각되고 기업들이 그거를 습득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가상화를 누구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죠.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자체는 이미 성숙화된 기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아직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디에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의 학습이 필요하고, 그 학습이 지난 후에야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도커를 도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지금 도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베어메탈에서 가상화로 넘어가던 시기, 그리고 가상화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던 시기, 이 시기마다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했고, 그 도전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컨테이너도 그 컨테이너로 사용되는 그 시기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들이 굉장히 배에 많은데, 그 밑에 배가 지금 침몰되고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파도가 많이 쳐서 이렇게 침몰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멀티 컨테이너 환경을 실행하고 어거나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튼튼한 보안성이 우수한 인프라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조사기관이었던 포레스트 리서치에서 그 500명 이상의 IT 디시전 메이커를 대상으로 이제 다른 내용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기업에서 컨테이너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업에 컨테이너를 도입을 했을 때 중요하게 도전해야 될 항목은 가장 중요한 도전해야 될 항목 3가지만 꼽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응답이 시큐리티였습니다. 그 외에도 뭐 퍼포먼스에 대한 가변성이라던가, 기존에 사용하던 개발 툴, 그리고 뭐 프로세스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작업이라던가, 관리 툴, 뭐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기업이 가장 중요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보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가상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최근에 있는 클라우드 도입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보안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컨테이너의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랭귀지에서도 일관성 있게 배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컨테이너가 4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는 여러분 언어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헬로 월드 프린트하는, C 언어로 프린트하는 화면이고요. 컨테이너고요. 두 번째 화면은 자바를 이용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컨테이너입니다. 세 번째는 Node.js를 가지고 출력하는 컨테이너고요. 마지막이 펄과 PHP를 이용한 컨테이너. 이렇게 같은 출력물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구현할 수 있고, 이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컨테이너들을 피지컬 환경,
가상환경,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운영을 한다라는 게 컨테이너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는 기업이 굉장히 고민을 하는 그 고민거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실은 이 보안에 대한 부분이 요소 숨어 있다라는 거죠. C 언어에서 많이 활용하는 배쉬쉘, 그리고 glibc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관련된 패키지, 그리고 뭐 자바 관련된 JR이라든가 자바 패키지, 노드.js도 마찬가지고 PHP나 뭐 다 마찬가지겠죠. 라이브러리 관련된 패키지들과 이런 여러 가지 언어 패키지들, 다양한 패키지들이 보안에 대한 취약성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보안 취약성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이 컨테이너들이 보안 취약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운영자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 그대로 프레이킹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속어로 이제 맛이 간다라고 하죠. 운영자들. 그런 형태가 되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테이너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거를 봤는데, 조사기관 그 바냐노프스라는 회사에서 지금 그 도커 허브라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공식적인 도커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이미지들이 어떤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약 36%에 달하는 이미지가 하위 레벨, 그러니까 상위 레벨,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취약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28%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중간 수준의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전체 이미지의 반이 넘는 64%에 달하는 이미지 자체가 중간 이상의 보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취약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하이 레벨에 있는 그 프라이어티를 가지는 높은 수준의 보안 취약점 안에는 작년에 올해까지 쭉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배쉬쉘의 쉘쇼크라든가 오픈SSL의 뭐 허트블리드 같은 그런 유명한 보안 취약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빌드하고 개발하고 운영, 배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보안성 있는 그런 컨테이너 환경을 구축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레드햇에서 그런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서티피케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안에 뭐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라이브러리나 어플리케이션을 언제 업데이트할지,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이런 고민거리들을 레드햇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나 또는 컨테이너 디벨롭먼트 킷들을 이용해 가지고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자, 레드햇에서는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컨테이너의 표준화를 잡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레드햇이 컨테이너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4가지의 기술이 지금 보고 계시는 4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리눅스 컨테이너의 격리를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레드햇에서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관리를 했던 그런 기술이고요. 이 기술 자체가 리눅스 배포판에,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들 거의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 채택이 돼서 C그룹이나 또는 네임스페이스라는 형태로 기술들이 표준화돼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도커 기술입니다. 도커 기술, 컨테이너의 가장 트렌디한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커를 사용함으로써 컨테이너를 보다 쉽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하죠. 다음에 쿠버네트는 구글에서 오픈소스 형태로 개발을 해서 한
오케스트레이션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확장성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프로토콜 표준화를 위해서 레지스트리하고 컨테이너 디스커버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여러 레지스트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지원하는 표준을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께 좀 더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휴대성을 보자면 컨테이너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피지컬 환경부터 클라우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제공이 돼야 된다,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을 제공을 또 해야 됩니다. 레드햇에서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아토믹 호스트라는 제품, 그리고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오픈스택 플랫폼, 그리고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 스윗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그 환경에 맞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컨테이너를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레드햇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라는 제품이 있고요. 두 번째가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 세 번째가 클라우드 스윗, 이렇게 세 가지 제품입니다.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제가 작년에 혹시 들으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말씀드렸던 아토믹 호스트라는 제품의 API나 다양한 매니지먼트 관련된 기능을 추가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멀티 컨테이너를 오케스트레이션하거나 실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프라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 아웃하거나 이런 기능도 가능한 제품이죠. 다음에 오픈시프트는 파스 제품입니다.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품으로 출발을 했고요. 하지만 트렌드 자체가 계속 기술이 컨테이너 기술로 접목이 되고 하다 보니까 오픈시프트에도 자체적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추가돼서 지금 현재는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개발이나 또는 빌드 또는 뭐 매니지 이런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 있고요. 또 소스 코드를 간단하게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하고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면, 먼저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아토믹 호스트 제품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제품의 컨테이너에 필요한 기술들만 가지고 경량화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거기에 컨테이너의 API 그리고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과 매니저 기능을 추가한 게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제품입니다. 다음에 거기에다가 데브옵스 툴과 사용자 경험, 그리고 랭귀지 런타임 환경,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같은 서비스들을 쭉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에서 나머지 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말씀 안 드린 게 딱 하나가 가장 밑에 있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그 환경을 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이 레드햇 클라우드 스윗 for Application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IaaS 기반의 그 솔루션인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스케일아웃을 지원을 하고요. 그 위에다가 오픈시프트나 아토믹 호스트 같은 제품을 포함하고 클라우드 폼즈까지 포함해서 통합된 그런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드햇이 고객에게 드리는 그림은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컨테이너를 활용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위에 클라우드 스윗이 있으면서 이 클라우드 스윗은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하이브리드 디플로이먼트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스케일러블 인프라스트럭처의 스케일아웃 형태를 지원을 하고요.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는 개발이나 또는 관리, 뭐 빌드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면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도 되고 뭐 소스를 이미지로 전환하는 이런 기능도 추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아토믹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은 만든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실행하고 오케스트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올해 초에 구글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글은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항목들을 컨테이너 기반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구글은 주당 수억 개의 컨테이너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상화 또는 베어메탈에서 운영을 할 때는 10대, 20대 또는 100대, 몇백 대 수준의 관리가 필요했던 거를 컨테이너 환경으로 들어가면 최소 몇천 대에서 몇만 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관리를 하려면 분명히 운영자에게 많은 업무가 가중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레드햇에서 클라우드 폼즈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컨테이너에 대한 자원과 모니터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드햇은 컨테이너 기술의 발전하고요,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환경을 좀 더 트러스트한 환경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휴대성이나 또는 통합성이 포함된 그런 기술을 쓸 수 있는 제품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컨테이너 기술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다면 그 컨테이너 기술을 실제로 혼자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이미 준비가 된 레드햇 같은 벤더와 함께 여러분이 그 제품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러분께 이런 솔루션과 기술을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해드리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저 부스에 오시면 제가 거기 부스에 있으니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